1600년 이에야스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아이지의 우에스기 카게카츠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이끌고 에도로 향합니다. 이는 미츠나리의 거병을 유도하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습니다. 이에야스가 긴키 지역을 비우자마자 예상대로 미츠나리는 경문을 돌려 하도 이에야스를 외쳤고, 일본의 다이묘들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운명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당시 다이묘들의 처자식은 대부분 오사카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세키가하라 전투 직전 이들을 오사카성 안에 가둠으로써 동군의 가담한 다이묘들이 함부로 서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서군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극단적인 승부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동군의 분노를 자극해 서군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츠나리의 거병 소식을 들은 이에야스는 오야마에서 군사회의를 엽니다. 그는 다이묘들에게 가족을 인질로 잡은 미츠나리 편에 서고 싶다면 지금 떠나도 좋다고 선언합니다. 이 냉철하면서도 대범한 도박은 오히려 다이묘들의 결속을 끌어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모든 길은 세키가하라라는 작은 분지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1600년 10월 21일 새벽, 좁은 분지 세키가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에 잠겼습니다. 동군 7만 5천, 서군 8만, 도합 15만이 넘는 대군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거리에서 대치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내전이자 도요토미 정권의 종언과 새로운 막부의 탄생을 결정지을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투 초기 배치도를 보면 지형과 진영면에서 서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태였습니다. 이시다 미츠나리, 우키타 히데이에, 고바야카와 히데아키 등이 세키가하라 분지를 분지 서쪽과 남북 산등성이에서 감싸주는 형태였습니다. 동군이 분지 안으로 들어오면 삼면에서 포위 공격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형세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분지 입구 근처에 본진을 쳤고, 그 앞에 후쿠시마 마사노리, 이나오마사 등 주력 부대들이 서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일렬로 배치되었습니다. 오전 8시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함과 동시에 동군 선봉 이나오마사의 발표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전원은 오히려 서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곳곳에서 처절한 육박전과 동군의 대문이 세키가하라의 생활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전장의 시선은 마츠오산에 머물러 있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에게 쏠렸습니다. 1만 5천의 병력을 가진 그는 서군이었으나 전투가 시작된 지 수시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로 서군에 가담했으나 근본적으로 그는 미츠나리의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입니다. 히데아키는 울산성 전투에서 직접 칼을 들고 싸워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감찰관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는 그가 총대장으로서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로 인해 히데요시는 히데아키의 영지를 삭감하고 좌천시켰습니다. 히데아키는 이를 미츠나리의 모함 때문이라고 믿으며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반면 나중에 이 징계를 풀어주고 영지를 회복시켜준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전투 전부터 히데아키에게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간파쿠 자리를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히데아키를 독촉하기 위해 마츠오산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에야스의 위협 사격에 결단 내린 코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산을 내려와 동군이 아닌 같은 편인 서군의 오타니요시 치고 진영을 덮쳤습니다. 이 충격적인 배신은 도미노처럼 서군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츠오산 쪽,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 4명도 배신에 가담해 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최종 전투를 치루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가문이 실권자, 형 시마즈 요시히사의 반대로 불과 1500명이라는 초라한 병력으로 참전했습니다. 미츠나리는 요시히로에게 시마즈 가문의 명성에 비해 군세가 너무 초라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는 자존심 강한 시마즈 무사들의 감정을 깊게 건드렸습니다. 용맹하기로 유명한 시마즈 부대였지만 미츠나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기 진영으로 오는 적만 상대할 뿐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서군의 패배로 기울자 요시히로는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라는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립니다. 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진 앞을 가로질러 적진 한복판을 뚫고 나가는 스테가마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가신들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죽어가는 동안 요시히로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적진을 뚫고 사츠마까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 퇴각 작전은 적이었던 이에야스조차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모할 정도의 용맹함 덕분에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시마즈 가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마즈 가문은 서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를 온전히 보존받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난구산의 모리군은 동군의 뒤를 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으나 기카와 히로이에가 도쿠가와 측과 내통하여 길을 막는 바람에 1만 명 이상의 대군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산 정상에 있던 모리 히데모토는 동군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해 하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에 있던 사촌형 기카와 히로이에가 움직이지 않으니 뒤에 있던 1만 5천 명의 대군이 아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리 히데모토가 전령을 보내 왜 출격하지 않느냐고 묻자 히로이에는 지금 우리 군사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 기다려라는 핑계를 대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구산의 서군 대군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돌격도 하지 못한 채 산 위에서 구경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의 전체 병력은 약 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이시다 미츠나리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끝까지 동군과 맞서 싸운 병력은 이시다 미츠나리, 우키타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오타니, 요시츠구의 병력분으로 3만 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서군 8만 명 중 약 40% 미만만이 마지막까지 미츠나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나머지 60%는 아군을 공격하거나 산 위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전의를 불태우던 서군의 장수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천하의 균형은 순식간에 이에야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후 2시, 불과 몇 시간 만에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한때 도요토미의 영광을 함께했던 장수들은 이제 시체가 되어 들판을 메웠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내부의 배신과 방관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진 전투입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는 패주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150년간 이어진 전국시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에도 막부라는 거대한 태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